반갑습니다. 벌써 사실 2년이라는 세월이 처음에는 작게 느껴졌는데 실제 해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길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의장을 바꾼다는 게 같다. 왜냐하면 2년도 사실 지내보니까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자리를 마련해줘서 소회를 말씀드리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도민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조용히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좀 시끄러운 것도 많고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대 의회가 마무리를 맞았고 이제 금방 12대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뒤돌아보면 제가 슬로건으로 세웠던 국민과 함께하는 같은 의정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도 한 198군데나 방문했고 또 도청 앞에 농성하는 분들도 전부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요즘은 도청 앞에 그런 천막도 농성장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10개월 넘게 권한체제 대항하고 교정을 회비하면서 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오늘은 기사가 되었으면 더 죄송합니다. 원희룡 시사가 있었으면 진정한 박사로서 고민에 대해서 더 다가설 수 있고 고민의 의견을 요구사항,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권한대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한 사선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의회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청렴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열심히 해서 지금에는 이 회도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밝아졌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맡은 회에는 위원들이 인사에 관여를 거의 전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맑아지고 능력 있는 자들이 도의회에 많이 진입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에 오면
이 도나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특수하기 때문에 좀 도의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 이회에 오면 한 3개월간에 걸쳐서 교육도 받고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연구단체가 많지 않았었는데 도의원들이 이 연구단체가 1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연구단체에서 연구 결과들이 책자로에서 여러 번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회를 이끌어 간다면 또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더 나은 제주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제가 맡은 이후에 사전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회에서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17개 시도를 전부 방문해서 시도 이회에서 촉구 계량, 사전특별법 개정 촉구 계량을 전부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그게 법 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말을 듣고 또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제2공항 문제는 우리 이회에서 잘 마무리됐는데 우리 연구는 지사가 또 그거를 번복한 후에 다소 국민들한테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2공항 문제는 그하고 충분히 어려운 수렴을 해서 참고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그거를 또 추진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비춰줌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제주도에서 그 코로나 문제에서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강승민 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수차례 회의하고 상공인 문제라든가 용수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건설버스, 또 여행업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200조 원을 전국에 크겠다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작 3,500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회에서 강력히 이거는 안 된다. 우리도 몇 조 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도하고 유회하고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한 결과 우리가 7조 원 가까이 국가에 요청했습니다. 3,500억 정도에서 7조 원을 요구해서 1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8천억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그게 어찌 보면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7조 원 얘기했으니까 2025년까지 그래도 5, 6조 원은 제주도 오지 않을까. 1년 동안에 한 8천억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가 좀 그 예산 문제에서 리드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이위에서 우리 현길로 공동 단장이 고생은 했지만 그런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원희룡 지사가 있었으면 더 낮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권한대행하고 호흡을 잘 맞추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윤리 조례를 개정해서 뭐 인사청탁 문제라든가 뭐 성희롱 문제라든가 우리 성희롱 교육도 몇 번에 걸쳐서 시키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이회 개원 일수가 130일이었는데 이거는 작다. 그렇게 해서 191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회 단상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이게 61년 개원하면서 단상이 의장을 바라보려면 위원들이 고개를 쳐들어서 못 갚을 정도로 그런들 똑같은 선에서 하자 해서 단상도 한 70전 정도 낮추니까 이제 위원들하고 의장하고 이미 아주 칠 정도로 위원들이 의장을 보면서 얘기에게 목 아프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민정 활동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앞장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158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뭐 전 도민을 정부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누가 의장이 되든 도민하고의 접촉을 최대한을 늦춰서 도민의 목소리를 오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열심적으로 일을 해서 조례가 우리 제주도의 조례가 90건 넘게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740건 정도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의회가 국무총리 표창도 무수기관으로 해서 표창도 받지만 영국 글래스고 그때 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도하고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좀 보람을 듭니다. 이거는 이거 코로나 시대 할 때 한참일 때 영국에 가서 피청을 받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제주도 의회 의원님들이 전국에 있는 그 의원님들보다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 의원이 43명 의원이 골고루 상을 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 발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한테 주문할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대 후반기 11대 도의회에 국민들이 성원에 감사하고 조금 전에 이 금방 손편지도 어느 분이 고생했다고 해서 이 손편지도 와 있는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손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이런 손편지가 유행인지 모르지만 이게 한 달에 서너 번씩 받아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말씀 기자님 계시면 지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서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도민 의견 수렴을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말고 좀 그래도 가장 아쉬웠던 거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임기 막판에 좀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민을 더 많은 도민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그대로 갔다 온 게 아니고 몽골 의회하고 전국 시도 의장 협의하고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갔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 제주도하고 좀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10월 달쯤엔 제주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농업 관계가 인증관계, 일당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몽골에 있는 근로자들, 계절 근로자들을 직접 정부를 통하지 않고 제주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10월 달에 와서 계절적으로 한 4, 5개월 일해서 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우리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몽골에서는 월급이 40만 원만 돼도 엄청난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월로 들으시면 거기 200만 원 이상 줘야 되고 숙박비하게 되면 300만 원 이상 드니까 경쟁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싼 노동자들을 제주도에 와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우리 농민이 거기에는 채소 같은 게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진출해서 채소 재배라든가 딸기 재배라든가 수경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의회하고 농을 의회하고 그런 걸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왔습니다. 만들고 와서 대회 간 이유가 단순히 협약 체결하기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 농산물이라든가 판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협의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상당히 도민들은 못마땅하게 보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도의원들도 해외에 가서 좀 다른 경험도 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가져올 것은 뭐고
보낼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가봤는데 저번에 작년에 그 영국에 상탈에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도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거를 그 이웃눈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왜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언급하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남자로 떠나고 싶은 심정이 같은데 그 보니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많은 상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 집에 이제 방을 뺄 건데 집에다가 딱 제일 앞에 놓을 수 있는 상이라면 어떤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다 상은 뭐 국무총리 피창도 좋지만 영국에서 그게 쓰고 에너지 분야 수상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영원히 남기고 싶은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례 없이 정말 많은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울지 안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한없이 떠나야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떠나고는 있지만 본인 한 사람으로서 도전을 할 얘기가 있으면 위헌소리라도 들으면서라도 본인을 위한 기대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면서 아쉬운 점 여기서 얘기하고 말씀하시면서 제2공항 관련해가지고 제2공항 문제는 우회사가 마음이 드는데 어디서 전국적으로 혼란을 예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정책 협의할 때 도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 했는데 원지사님하고 이거 좀 참고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당연 의지를 우리가 이해서 의지는 건 뭐냐면 도에서 할 싸움이 아니고 이건 국회에서 싸우니까 우리는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그거를 참여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는 그 대신 좀 조용히 있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도지사가 그걸 깨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론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우리 할 때는. 그리고 몇 년 동안 정책 협의회로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설령 싸워도 정책 협의회는 해야 된다고 해서 3회에 걸쳐서 정책 협의회를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있었으면 정책 협의회를 계속하겠죠. 그래서 권한대행이 있어서
더 이상 정책 협의는 있는데 그나마 정책 협의는 안 했지만 이번에 그 양배추라든가 양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정책 협의는 안 했지만 협의를 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노후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 계속 원지사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냥 권한대행이 들어선 이후 그 아니. 나서는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봐요. 아니 소통이 안 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할 것도 못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예산을 더 중요하게 준다라든가 이거는 권한대행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정치인이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행정가이기 때문에 못할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못 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소통이 어려웠어요. 아니 소통도 잘 돼요. 소통도 잘 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가 요구를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장님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의정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는 여야가 이렇게 그 원구성 비에 있어서 비슷할 때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바람직한 그 의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도의원들이 됐으면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은 한 말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현명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선출에서 딱 보면 정말로 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의원들은 능력 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될 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는 특히는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당을 떠나서 인물 본위로 선출을 하고 시작하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을 말씀을 우리 제주도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또 들어오면 또 여다 야다 한 싸움이 아니고 다 오면 형님하고 손들에다 보니까 자리도 소수 정당이라 해서 잘 우리도 배정을 위원장이라도 잘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도 거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요구하는 그런 위원으로 배정도 거의 시켜요. 그래서 제주도에 큰 불만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절대 다수로 당선됐지만 다른 당에 배분할 문제는 충분히 배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독식 틀어
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다수당이 될 때 8대라든가 9대 때도 민주당에 어느 정도 그 불편 불만 없이 배정을 했었고 그런 얘기 있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절대 다수당을 가졌지만 뭐 무수백도 위원장 주고 국민의힘에도 또 위원장 주고 다 그렇게 골고루 하지 우리가 반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거의가 재선급 위원이라면 거의가 상위위원장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으니까 뭐 충분히 국민의힘에도 배정을 했고 다른 당에도 배정을 했고 뭐 우리 제주도에서는 도로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가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여당인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이번에 이상민께서 공천 공간 위원장 이번에 논란의 시작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논란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크게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누구보다도 당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맡아서 외부에서 와서 공천심사위원장 맡을 때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있었는데 외부에서가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좀 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유독 제가 해서 그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당원이라든가 공천 당사자라든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분이 우리 민주당에서 당선되지 않느냐. 이번엔 여건상 상당히 민주당이 당선 확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뭐 여론에 의하면 사전 선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20석 건지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총계적으로 27석 정도 안 됐으니까 많은 부분이 당선이 있다. 그렇게 해서 크게 그 공천이 잘못되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이번에 제주도 변당이 무너졌다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변당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선거를 해보면 동네, 지역, 뭐 학연, 결혼 하는데 그게 다 적용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적용은 되긴 되는데 강도가 얼마나 세냐인데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그거를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인물 중심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이 최연소로 28세 되신 분이 당선되는데 그 정도 되면 공천 잘 한다 이거예요. 상당히 우리 도의원들도 젊어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우리 같이 나이 많은 분도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훨씬 다른 때보다 젊어졌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최연소가
당선되기는 좀 어려운 곳입니다. 제주도가 좀 못 믿어서.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30대 미만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정례에 많이 입문해서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시는.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도정을 항상 비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특기가 노동운동을 많이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왜 도의원을 했느냐면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억지 제가 두 번 낙선의 고배도 마셔봤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또 들어와도 생각보다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노동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들어와서 크게 내가 노동자에 있을 때는 작은 데서 왜 우리 만만 안 되느냐 해서 내가 도의원 돼서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크게 보니까 여러 군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동운동 할 때도 제주에서 처음으로 분신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이 이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도의원을 한 거지 내가 뭐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실 정치를 하고 싶었으면 제가 벌써 국회의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중앙에서 저한테 중앙에 와서 한국노총에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위원장이 몇 번 건의해도 제가 안 간 이유는 우리 제주도가 특히나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 갔으면 제가 비례대표라도 되면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자신 없는데 우리 후배들이 전부 국회의원 해서 정말로 주축적인 역할을 여기서 이름을 거론 않겠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주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했었고 국회도 우리 노총 출신들이 지금까지 한 5, 60명 대표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가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인격관계를 이뤄서 그렇지만 사실은 속에 들여다보면 근로조건이 엄청나게 열악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뭐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우리 이상범 의원이 발의해서 그걸 만들어놨지만 그런 거 저런 거에서 우리 노동자 문제도 많이 문제점을 해소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문제도 제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이전까지는 농사가 잘 됐건 안 됐건 전부 그 도에서 무관시 했었는데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과일 생산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뭐 품작 들어서 하면 폐기도 시키고 또 보상도 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조례로 만든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보호하고 유의하고 또 농민들하고 과일 생산자들은 폐기시키고 또 지원도 해주고 또 월동 채소만 많이 재배하니까 이거를 좀 작게 재배해서
보리를 많이 재배해서 하기 위해서 또 보리 이 재배한 분들한테는 또 5,000원 또 10,000원씩 더 지원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보람을 주는 제가 축하한 게 뭐냐면